북한이 최근 남한을 향해 이상한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데요. 심상치 않은 북한군들의 대규모 움직임까지 포착되면서 전 세계 여론들은 한반도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고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북한의 너무나도 위험한 군사적 행동들이 모두 중국이 뒤에서 시켰다는 정황들이 포착되면서 전 세계인들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이렇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중국과 북한을 향해 한국과 미국이 긴급으로 회의를 열어 파격적인 발표를 하며 그동안 숨겨왔던 최후의 카드를 꺼내겠다고 했는데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소식 최고 수익률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최근 오전 6시쯤부터 평양 순안 비행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연속 발사했습니다. ICBM으로 추정되는 가장 먼저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경우 비행거리 360km에 고도는 540km, 마하 8.9의 속도로 탐지됐는데 국가안보실은 화성 17호로 판단됐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탄도미사일은 고도 20km에 이르지 못한 단계에서 폭발했고 마지막으로 쏜 탄도미사일의 경우 비행거리 760km에 고도 60km로 탐지됐는데 군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발사의 경우 특이점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북한이 미사일을 여러 번 발사한 적은 있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ICBM까지 섞어 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건데요. 북한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북한이 남한을 향해 쐈던 미사일들처럼 가볍게 여길 만한 문제가 아니다. 이번 북한이 쏜 3가지 변칙 미사일, 특히 ICBM까지 섞었다는 의미는 조만간에 언제든 남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신호다. 매우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북한이 조만간 핵을 쏠 것이라는 첩보가 입수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터널이 바로 폭파 전 북한 풍계리 3번 갱도입니다. 바로 북한의 핵실험장인데요. 지난번 한국과 북한의 공동성명서에서 분명 이를 폐쇄했다고 했지만 핵을 쏘기 위해 복구를 완료시켰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를 북한이 최소 인원이 드나들 통로만 남기고 되메우기까지 완료한 정황을 한미정보당국에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핵실험 최종 준비 단계인 기폭장치의 반입 및 설치 인력이 이동할 최소한의 통로만 남겨두고 복구를 끝낸 것인데요. 갱도 안팎의 핵폭발 위력을 측정하는 장비들의 전선 케이블도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빅터 차 부소장은 26일 도발 시점은 김 위원장의 손에 달려있다면서도 북한이 메모리얼 데이, 미국 현충일이죠. 5월 마지막 주 월요일이나 올해는 5월 30일에 맞춰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차 부소장이 제시한 CSIS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1984년 이래 메모리얼 데이 전후로만 7차례의 핵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메모리얼 데이를 포함한 주요 공휴일을 전후해서 모두 21차례 도발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메모리얼 데이를 전후해 핵실험에 나선다며 우리의 6월 1일 지방선거를 동시에 겨냥한 포석일 가능성도 큽니다. 그런데 북한 전문가들은 이번에 북한이 제7차 핵실험에 성공하게 되면 핵무기를 대량으로 전방 배치해 한국에 실질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북한의 이러한 위험한 군사적 위협이 모두 중국이 시킨 것이라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인데요. 일각에서는 중국의 남한 침공 시나리오는 이미 공개됐다. 중국은 남한까지 중국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침공작전을 세웠는데 이를 실현할 시기를 모색하고 있다. 대만을 먼저 침공한 뒤에 다음 타겟이 바로 남한인데 직접 공격할 명분이 없으니 북한을 앞세워 군사행동을 취하려 하고 있다. 북한을 앞세워 중국이 마치 직접 개입하지 않은 듯한 상황을 만들면 러시아처럼 미국과 유럽 등 다른 국가들로부터 중국이 강력한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자,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북한을 앞세워 남한을 실제로 침공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1949년에도 중국은 김일성 당시 북한 최고 지도자를 꼬셔 남침을 강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북한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민의용군 소속의 세계 조선족 사단과 각종 장비들을 북한에 장차 지원해주겠다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북한을 살살 꼬드겨 남한을 침공하라고 한 이유가 더 충격적입니다.
당시 중국 공산당 정부는 오랫동안 국공내전으로 인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혼란 등으로 상당히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안정된 사회로 회복시켜야 할 과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물가는 치솟아 국민 경제가 도탄에 빠져 있었으며 설상가상으로 공산혁명에 성공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장개석을 지지하는 반공주의자들이 도처의 산지에 있어 새로 탄생한 공산당 정부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국공내전에서의 승리로 도취된 공산당원들의 고압적인 자세로 인하여 국민들의 불만은 날로 팽배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남한에서 6.25 전쟁이 일어나고 중국군이 북한을 도와 남침을 한다면 중국 정부를 증오하던 중국 국민들의 분노는 남한과 미국으로 향할 것이고, 이렇게 국민들의 시선을 외부로 돌리면서 국가적인 응집력을 유도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으며, 이를 통해 마오쩌둥 당시 중국 국가주석은 장기 집권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2022년 현재 이 마오쩌둥의 위험한 발상과 동일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죠. 바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중국은 현재 역사상 가장 큰 경제 대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애플 등 그동안 중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됐던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 있는 모든 공장들을 인도나 동남아 등으로 옮길 수 있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내놓은 가운데 계속되는 중국의 코로나 봉쇄 정책에 수많은 중국 국민들이 일자리를 잃고 하루하루 간간히 생계를 유지하는 수준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부동산 위기, 제로 코로나 정책, 우크라이나 전쟁, 위험한 외부 대출 등으로 중국 경제가 천안문 사태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고 경제 전문 매체 CNBC가 27일 보도했습니다. 중국 부동산도 폭락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중국 경제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집값이 폭락하면 중국 국민들은 대출금을 갚지 않을 것이고, 이는 결국 중국 은행들의 파산으로 이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내 청년 실업률이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고 있고, 시진핑이 재벌 길들이기를 위해 중국 빅테크 기업들의 강력한 규제를 해버리자 알리바바, 텐센트 등 중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주가는 최대 70% 이상 폭락하며 결국 대규모 정리해고까지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중국 경제가 역사상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망가져버리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의 영원한 라이벌이자 중국 내 2인자인 리커창 총리가 새로운 중국의 1인자가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발표가 나왔는데요. 완전히 망가져버린 중국 경제에 대한 14억 중국인들의 분노를 한국으로 돌려 또다시 장기 집권을 하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충격적인 선택인 것이죠. 이를 위해 중국이 뒤에서 북한을 시켜 한국의 핵무기 위협을 가하려 한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폭로가 나왔습니다. 최악의 경우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 배치해 남한에 발사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최근 북한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한 수상한 움직임들이 연이어 포착되면서 공포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북한과 중국의 예상을 깨버린 강력한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무력 시위에 우리 군과 주한미군도 강력한 대응에 나선 것인데요. 합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한미연합 지대지 미사일을 실사격을 시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한미군 당국의 공동 대응은 2017년 7월 이후 4년 10개월 만입니다. 그동안 북한이 미사일을 아무리 발상해도 깊은 유감을 표한다 라고 발표만 했는데, 이번에는 바로 북한을 향해 우리 정부는 북한의 ICBM 발사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며 별도의 규탄 서명도 발표했는데요. 이번에는 바로 북한을 향해 지대지 미사일을 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미사일이 실제 발사한 지대지 미사일인데, 한국군의 현무2와 미국군의 ATACMS 를 한 발씩 발사하고 F-15 전투기를 무려 30대나 출격시키자 북한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현무2에 이어 현무4가 곧 실전 배치될 예정인데요.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2톤으로 추정되는 현무4는 스텔스 기능으로 탐지가 불가능하고 마 10으로 진입, 극초음속 탄도미사일로 요격이 불가능합니다. 목표물에 한치의 오차 없이 정밀하게 타격이 가능하고 지하 100m 정도를 관통한 뒤 폭발하므로 북한의 핵실험 시설들을 한꺼번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데요. 북한 전역이 사정권 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북한이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북한은 현재 1일 신규 코로나 확진자 30만 명까지 치솟으며 사상 초유의 국가적 위기를 맞이했는데요.
일명 물백신이라 불리는 중국산 코로나 백신을 맞았다가 상황이 더욱 악화되자 한국에 곧 도움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27일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인용해 지난 25일 오후 6시부터 24시간 동안 전국적으로 새로 발생한 발열 환자는 10만 460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발표에 따르면 지난 12일 코로나19 발생 사실을 공개한 뒤에 한동안 하루 20만에서 30만 명대이던 신규 발열 환자는 지난 21일 18만 6,090여 명으로 떨어졌고 이후 엿새째 10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발표를 검증할 방법은 없다면서도 통계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비공식적으로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며 이렇게 앞에서는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해진 점은 북한조차 중국의 백신이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것이고, 중국이 시키는 대로 한국을 향해 미사일을 쐈다가 한국에 현무4까지 나오며 북한이 한순간에 초토화될 위기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1949년 한반도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안겼던 6.25 전쟁을 실질적으로 일으킨 중국. 2022년에 또다시 이런 충격적인 역사를 되풀이하려 했던 중국. 하지만 중국의 뜻대로 되기에는 한국이 너무나도 막강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을 손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해 중국에 너무나도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